덕양 중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덕양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문제를 다 서술형으로 낸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공부가 되어야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단 15문제 한번 출제해 보았는데요. 오답이 많다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학습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어느 정도 맥락적으로 일단 비슷하게 썼으면 동그라미 쳐주시되, 핵심 단어가 빠졌으면은 그냥 다 틀렸다고 해주세요. 부분 점수 없이 그냥 맞고 틀림으로 채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글이 성장소설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9세가 아니라 일가라고 하는 이 소설은 이제 아저씨라고 하는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적혀 있는 소설이에요. 그 와중에 미호기의 편지를 빼앗긴 내가 엄마와도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있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우리 집에 낯선 아저씨가 있기 때문인 거고, 아저씨는 그런 우리와 다르게 우리 가족을 한 일가로 이제 느끼면서 되게 친근하게 대했던 게 더 문제였던 거죠. 아저씨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저씨 그런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면서 눈물도 흘릴 줄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데, 16살의 나는 미옥과 관계가 끝난 것이 아쉬워 울었다면, 17살의 나는 아저씨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에 공감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점에서 그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16살의 나와 미옥의 관계와 17살의 나와 아저씨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아저씨에 대한 외로움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는 점,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점이 포인트로 다 있어야 됩니다. 2번 일가라고 하는 것들의 제목에 대한 반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일가의 제목의 반어성과 연관지어서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요. 일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원래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저씨가 일가로 느껴지지 못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 두 가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일가의 일단 의미부터 적어보면은, 일가는 한 집안의 가족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나와 엄마는 아저씨를 부담스러워하고, 아버지는 아저씨를 금방 잊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일가의 그런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부분에서 모순성이 등장을 모순된 반어성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일가 친척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비판한다 라고 가면 되겠죠. 자리가 모자라서 이렇게 쓸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 문장으로 적으라 했으니까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처럼 반어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쓰고요. 일가 친척의 의미도 같이 전달하면 되겠지요. 다음 3번. 윗글에서 민정이가 선생님과 대화를 한 후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술하라라고 했는데, 처음에 민정이는 이제 도연이에 대해서 친해지고 싶어서 음료수를 건넸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무시당한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음료수를 잘 받았다고 말하기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도연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정은 도현이 자신이 준 음료수를 받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싫어하는 것,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또는 여기서 보면은 부끄러워서였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여기서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바꿀 수 있었어. 그래서 보면은 속상한가 보구나 하면서 선생님이 우리 민정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서 여기서 보면은 민정이의 이런 감정도 보듬어주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면서 도연이가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봤니? 라고 해서 민정이가 좀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그런 말하기를 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에 대해서 이제 이 보기가 나왔는데, 소극적 들어주기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맥락을 조절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적극적 들어주기는 요약하고 정리해서 반영하고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도연이 아까 성격이 어떤지 생각해봤어 라고 했었던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대사는 적극적 들어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선이가 이번에 노래대회에 나가서 상을 꼭 받고 싶다고 했는데 탈락했대. 너무 속상했을 것 같죠, 그쵸? 근데 그렇지 않았나 봐. 가수가 되는 길은 아무래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적극적 듣기 방법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적극적 듣기가 여기서 나오는 부분처럼 요약하고 반영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요약을 하면 되겠죠. 노래 대회에 나갔는데 너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속상했겠다 또는 했다는 의미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 5번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따라 글자 순서대로 배치한 표인데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리의 특성은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래. 니은에서 디귿으로, 디귿에서 리을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자, 우리 일단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자음에는 두 개가 있어. 뭐가 있었죠? 먼저 우리 먼저 본 따서 만든 상형의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가획의 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니은에서 디귿으로, 디귿에서 티귿으로 점점 획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가획의 원리에 대해서, 상형과 가획 중 가획의 원리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는 의도를 파악을 하고, 보면은 기본자 니은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일단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원리에 따라 디귿과 티귿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가획의 원리는 또 개념이 뭐야? 획이 늘어나면 소리도 세진다 라고 하는 거죠. 획이 더해질수록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는 특성이 있는 거죠. 다음 6번 표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글자는 아 같은 경우에는 다 아, 우 같은 경우는 우,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글자가 자기 글자 그대로 소리가 나는 반면, 아몬드 A 같은 경우는 아로 났다, 오로 났다, 에로도 났다, A로도 났다가 엄청 다양하게 나네요. 기계 번역과 음성 인식의 단어가 들어가서 한글과 로마자를 비교해서 우리가 유리한 까닭을 써야 되는데, 그럼 일단 요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시피 한글 모음은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이 되는데, 영어는 로마자는 하나의 모음 하나가 여러 소리로 발음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때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여 더 쉽게 할 수 있다. 또 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보도록 해봅시다.
기형에서 미음 중 고쳐야 할 부분 세 가지를 찾아서 기호를 먼저 적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각 이유를 들어보자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바로 니은의 안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부정의 표현인데요. 안의 경우에는 부정의 표현으로 안은 아니하의 줄임말이죠. 줄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줄임이고 그리고 안은 아니의 줄임말이죠. 줄임이므로 여기에서 어울리는 거는 안을 써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이상한 건 뭐냐면은 바로 디귿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돼 같은 경우에는 어간 돼에 연결어미 어가 붙어진 말인데요. 되어의 줄임말인 되가 어울리는 상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음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배운 대로 되어의 줄임이므로 여기서는 돼를 써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8번 이체자를 모두 쓰고 이체자로 불리는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는데 이체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열인 히읗 그리고 리을 반치음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체자가 이체자인 이유는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들어진 글자이지만 소리는 세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인 거지. 그래서 가획의 원리가 아닌 거죠. 아래의 표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받침소리의 원칙을 보면은요. 무엇이라고 하고 하는지 쓰고 개념을 쓰시오라고 하면 명칭을 일단 보면은 명칭의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받침 소리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만 발음할 수 있다. 발음이 발음 규정이니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10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역과 니은의 올바른 발음을 있는 대로 쓰시오라고 하는데요. 너의 의미인데 이중모음 의의 발음에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너의의 첫 번째 의는 조사의예요. 조사의니까 여기서 보면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기역 같은 경우에는 너의 의미 또는 너의 의미가 되겠네요. 의 같은 경우에는 단어 첫 음절의 의는 항상 의로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변할 수 없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희망인데 첫소리가 자음이 있기 때문에 자음을 첫소리를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라고 하니까 니은은 무조건 희망이에요. 그 외의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역은 무엇이다, 니은은 무엇이다 라고 써야 되니까 선생님처럼 쓰면 안 되고 기역은 너의 의미 그리고 니은은 희망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11번 매체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매체는 내용을 전하는 수단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달 수단에 따른 매체의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적으라고 하는 문제였네. 그러면은 전달 수단에 따라 따른 매체의 종류는 인쇄 매체, 그리고 방송 매체, 전엔 매체가 있다, 매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인쇄 매체는 신문 같은 거, 방송은 말 그대로 이제 뉴스 이런 거, 그리고 인터넷 매체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블로그 같은 경우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가에 예상 독자가 청소년이라고 할 때 글을 블로그에 쓴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연관지어서 서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왜 블로그라고 하는 게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인터넷 매체잖아.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등으로 블로그 글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뭐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블로그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3번 기억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서 쓰라고 하네. 그러면 일단 기억이 무엇인고 보았더니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부분이었네요. 그래서 그래프 부분이었는데 표현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 그래프를 제시를 했는데 문장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전에 그 제목을 그냥 그대로 옮겨서 쓰면 되겠죠?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증후군 이렇게 증후군의 청소년 스마트폰 과위존 증후 비율이 의존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프다라고 하고 글쓴이의 의도도 똑같죠. 청소년도 스마트폰으로 인해 폰 노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일단 그래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청소년의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강연에 해당하는 글인데요. 강연의 목적이 뭐였는가 요거는 이제 읽어도 되지만 우리 주제 외웠으면 그대로 쓰면 되겠지. 윗글의 목적은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이고요. 두 번째는 매체 자료가 되게 많죠. 듣는 이가 흥미를 느끼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적으면 되겠죠. 마에서 매체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마에서 사용한 매체가 무엇인고 보면은 이 세계 지진 때에 관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았을 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한눈에 파악하게 한다. 두 번째, 불의 고리가 의미하는 것을 쉽게 파악하게 한다. 여기는 불의 고리니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지역을 그리고 불의 고리가 의미하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해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어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본문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 조금 더 외워서 써야 되는 그런 개념들, 이런 어떤 기능들 위주로 같이 한번 선생님이 출제해 보았는데요. 틀린 문제는 대부분 그 결국에는 개념 암기 부족이 되니까 좀 더 공부해서 우리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기말고사까지 바짝 공부 한번 같이 해봐요. 안녕.